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섹션인데요. 보캐블러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회화를 위해서 뭐 500단어면 된다, 뭐 1000단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캐블러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몇 가지 통계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중요한 통계가 The most important 2,000 to 3,000 word families make up such a large proportion of both spoken and written news. 여기서 약간 생소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word family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word family. 그러니까 개별적인 단어가 아니라 단어 가족. 그죠? 어휘가 family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아까 플레이에다가 플레이 er을 붙이면 플레이어가 되고 이거는 플레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er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플레이와 플레이어가 의미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죠. 또 플레이와 플레잉 이것도 ing가 붙었지만 플레이와 플레잉을 따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와 플레이드와 플레이즈와 플레잉과 플레이어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한 가족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word families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단어의 파생형까지를 포함하는 그리고 뭐 s가 붙는다든가 ed가 붙는다든가 이런 과거형이나 3인칭 단수까지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의 word family라고 합니다. 플레이의 경우에는 player, plays, played, playing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로 모여서 플레이 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듯이 2000에서 3000 정도의 워드 패밀리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 단어 수는 훨씬 더 많겠죠. 왜냐면 우리는 플레이와 플레이어는 다른 단어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워드 패밀리들이 한 2000에서 3000 정도 되면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어휘의 상당수, large proportion이니까 굉장히 대다수의 그런 어휘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요. 일상회화, 즉 지하철에 가서 표를 산다든가 물건을 산다든가 아니면 길을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1000단어 정도 내외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일상에서 아주 간단한 회화가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걸 다 알아듣고 또 쓰려고 그러면 1000단어 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 내용인데요. To cope with unsimplified spoken language, 즉 unsimplified, 전혀 단순화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스포큰 랭귀지 대화를 갖다가 다 거기에 대처하고 그걸 말을 하려고 그러면 a vocabulary size of around 6,000 word families is needed.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와 막힘없이 대화를 하고 다 알아듣고 하려면은 약 6,000 정도의 워드 패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길 물어보고 물건 사고 디스카운트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친구랑 밥 먹으면서 주말에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영화 봤던 일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계획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다양한 고민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걸 포괄한다라고 하면 1000단어 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하지만 2000에서 3000 정도 워드 패밀리를 배우면 상당수 굉장히 대다수의 단어들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캐블러리에 대한 지식이고요. 이걸 range라고 부른 거는 어떤 범위라는 거죠. 범위. 예, 범위라는 의미에서 range를 썼습니다. 자, focus of instruction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특히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high frequency words입니다. high frequency words. 그래서 교과서를 만들거나 교재를 갖다가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이 frequency, 즉 사용의 빈도가 높은 단어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고려를 합니다. 하지만 어휘 수업이 반드시 많이 나오는 단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것과 함께 learning and coping strategy. learning은 학습 스트래티지니까 전략. 그리고 coping은 대처 전략이죠. 대처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 using context for making inference. 어떤 추론을 하기 위해서 문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거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using mnemonics. 이거는 기억술, 기억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시간이 되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봤던 것도 같은데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instruction, 교수의 포커스가 단순히 frequency 높은 단어를 그냥 가르치면 끝이 아니라 단어를 어떻게 배우면 좋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까지도 보캐블러리 인스트럭션에 포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언입니다. 자,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학습자들이 특히 초등학생들도 되게 많은 단어를 알고 들어와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학습자들 중에서 ABC만 겨우 알고 들어오는 학습자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을 알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의 학습자들이라면 또 어떤 걸 가르쳐 볼 수 있냐면 아카데믹 워드 리스트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잠깐 웹페이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 웹사이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the most frequent word in each family is in italics 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요. There are 570 headwords, 그러니까 표제어라는 뜻입니다. 표제어가 570단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워드 패밀리로 묶이는 거, 예를 들어서 discuss라고 하면은 discussion 이런 것들도 같은 패밀리니까 패밀리 헤드워드는 570이지만 사실은 전체 all together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약 3000단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러너들한테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혹은 대학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리스트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토플 같은 걸 준비하신다면 여기 나온 단어들에다가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대부분 단어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살펴보면. 그런데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영작문 교육에서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요 2000년도에 나온 칵스헤드의 아카데믹 워드 리스트 줄여서 AWL을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중요한 게 특정한 부분에서 그 단어를 가르치고 프리퀀시 높은 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보캐블리 러닝을 학생들에게 시킬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어서 모니터링을 하면 좋으냐 그리고 그걸 돌려서 얘기를 하면 어떤 점을 강조해서 액티비티를 짜면 좋으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levels of processing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즉, 프로세싱에 어떤 언어를 하다가 우리 뇌로 처리를 하는데요.
이 뇌가 처리를 하는데 이 뇌 처리에 레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run 뛰다, run 뛰다, 뛰다 run, 뛰다 run. 이건 굉장히 프로세싱 이 뇌에서 일어나는 레벨이 되게 얕다는 거예요. 얕다, shallow하다고 하죠. 얕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 프로세싱 어떤 처리의 깊이를 수준을 레벨을 더 깊고 또 높게 하려고 그러면 아래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잘 응용을 하면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vocabulary 러닝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Are the learners giving attention to more than one aspect of the world? For example, meaning, form, use. 자, 첫 번째는 학습자들이 그 단어에 어떤 측면이 있을 텐데 그 측면 중에 하나 이상을 다루고 있느냐. 예를 들면 뜻과 형태와 사용,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걸 다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기 지금 3개만 나왔지만 요 3개 말고도 단어에는 연관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콜로케이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떤 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빈도가 낮은 단어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폼도 폼이 스포큰 폼, 즉 발음이 될 수도 있고 written form, 스펠링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골고루 스펠링이나 발음이나 쓰임이나 뜻이나 콜로케이션이나 때로는 단어를 쪼갤 수 있다면 run 플러스 er로 쪼갤 수 있다. 이렇게 단어를 분석할 수 있다면 분석,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냥 run 뛰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프로세싱의 레벨이 많아지는 거죠. 깊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re the learners being original and creative in the way they look at the world?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어떤 단어를 보고 예문을 그냥 줘요. 그래서 이 단어 예문은 이거야, 외워.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실제로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리서치에 의하면 그 단어를 세상에 적용해보고 뭔가 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창작을 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써보면서 써볼수록 그 단어를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암기보다는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으로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게 단어 학습에 좋다는 겁니다. 물론 이 크리에이티브 웨이는 단순히 글이나 말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fire라고 했을 때 크리에이티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fire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색깔로 쓸 것이냐. 그러면 학생들이 주황색, 빨간색, 그 다음에 뭐 보라색 이런 걸로 해가지고 fire를 갖다가 칠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water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워터라고 하는 것의 색깔에 가깝게 하늘색이나 파랑색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워터를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단어를 창조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other learners relating the world to previous knowledge. 자, 그러니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그냥 고립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 이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그 단원에서 그 단어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배웠던 단어들과 관계를 맺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학습자들이 전혀 모르는 단어를 막 갖다 붙여가지고 관계를 맺는 건 좋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번 단어는 예를 들어서 cold가 나왔어요. 근데 학습자들은 hot이라고 하는 말을 전혀 몰라요. 근데 cold가 나왔는데 cold를 가르치기 위해서 hot을 일부러 갖다 붙여가지고 자 cold가 나왔으니까 반대말은 hot이야.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학습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로운 어휘를 도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previous knowledge, 이전의 지식과 연결시켜서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지식이라 함은 영어에 관한 지식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요. 한국어의 사용에 관한 지식과 연결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 3번을 갖다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levels of processing, 즉 처리의 수준이 여러 레벨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뇌가 어떤 단어를 여러 레벨에서 처리를 한 경험을 쌓으면 그 단어의 의미나 쓰임이 잊혀질 확률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levels of processing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레벨에서 처리를 하면서 실제 그 단어를 좀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카데믹 워드 리스트와 이 얘기를 했는데 뒤에는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거를 관련된 건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아까는 아카데믹 워드 리스트를 봤지만 영어에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리스트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는 아카데믹 워드 리스트니까 주로 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리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너럴 서비스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영어 전체를 대상으로 단어 리스트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초판이 웨스트라는 사람이 1953년에 약 2000단어 정도를 하다가 General Service, 일반적인 쓰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어 2000개를 골랐다는 거죠. 그래서 General Service 리스트예요. 그죠? 그런데 이건 약간 frequency와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그죠? They are not the most common 2000 words. 그죠? frequency 리스트와 많이 겹쳐요. 왜냐면 frequency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요인, 이걸 2000단어를 고르는 요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frequency 리스트와 많이 겹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frequency 리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frequency가 높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1953년이잖아요. 이게 언제입니까?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이 단어를 업데이트한 게 New General Service List가 있습니다. 자, 요게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든 교재를 갖다가 개발을 하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이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혹시 학원이나 과외를 하시든 간에 New General Service List는 상당히 유용한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www.newgeneralist.org를 가시면 나옵니다. 혹은 구글에서 New General Service List를 치시면 이렇게 The most important words for second language learners of English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리스트를 가지고 보면은 영어에서 가장 frequent한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그냥 frequency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전에 1953년에 나왔던 것의 약점을 보완하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나온 게 New General Service List입니다. 요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쪽 옆에 그 메뉴에 가보시면 여기
New Academic Word List라고 해서 아까 저희가 칵스헤드의 2000년도 그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리스트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또 다른 것들 있죠. 토익 워드 리스트, 토익에 자주 나오는 워드 리스트, 비즈니스 서비스 리스트 해가지고 비즈니스 영어에 많이 나오는 리스트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들러서 New General Service List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New General Service List 말고 아까 The Academic Word List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긴 이 University of Victoria 웰링턴의 빅토리아 주에 이제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아카데믹 워드 리스트 있고 이거는 아까 제가 그 PPT에 링크를 누르시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칵세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MA thesis 는 석사 논문인데요. 석사 논문을 쓰면서 이걸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워드 리스트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생들의 독해를 하려고 할 때 교과서에 있는 것만 독해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에 맞는 그런 지문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여러 주제의 글, 특히 설명문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 심플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위키피디아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그냥 위키피디아가 아니라 심플 잉글리시 위키피디아라고 써 있죠. 그래서 쉬운 영어 위키백과인데요. 요거는 여기 주소가 simple.wikipedia.org입니다. 일로 가시면 심플 위키피디아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많은 아티클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베이직 잉글리쉬, 베이직 잉글리쉬라고 하는 약 1000개 정도의 단어 리스트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초등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학생들한테 뭔가를 읽히려고 할 때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할 때 심플 잉글리시 위키피디아를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글을 찾아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리소스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제너럴 서비스 리스트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약간 약 2000단어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영어에서 2000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 2000단어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대다수의 학습자 사전, 여러분들 러너스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가 보는 사전이 아니고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습자 사전에 정의 있지 않습니까? 정의, definition, 정의가 약 2000단어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롱맨 러너스 딕셔너리 오브 잉글리시, 그래서 롱맨에서 나오는 사전이 굉장히 유명한 사전인데 이 사전에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 단어의 정의를 보면 그 정의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이 약 2000단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할 때 막힘이 없으려면 기본적으로 2000단어 정도의 언어, 보캐블러리 지식이 있어줘야만 막힘없이 사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학습자 사전을 사주고 이걸 봐라 이랬을 때는 무리가 따를 수가 있겠죠. 영영 사전이 좋다고 하는 게 꼭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라면 약 2000단어의 지식이 있을 때 사전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영영 사전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훨씬 더 적은 양의 어휘를 사용하는 elementary dictionary, primary dictionary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전들은 훨씬 더 적은 수의 정의에 있어서 훨씬 더 적은 수의
어휘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리소스를 보여드렸고요. 이런 리소스를 사용하셔가지고 보캐블러리를 가르치실 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뒷부분이 보캐블러리에 관한 거는 여기까지 이제 이론이 나오고, 뒷부분은 사실은 그라마에 관한 것입니다. 이 8과의 뒷부분 그라마에 관한 것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New General Service List나 Simple English Wikipedia나 이런 것들을 꼭 찾아서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